등장했네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자, SN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등등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큐 영화도 공개가 됐죠. 찍고. 여기에 메시지도 자주 낸다. 굉장히 바빠 보이잖아요. 평산 책방은 문전성시. 문전성시 여기 문을 좀 봐주세요. 문. 원래 문전성시라는 이 한자의 문자가 이 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저희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문전성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인터뷰 시작할 때 혹시라도 민감해서 피하시고 싶은 질문은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도 패스를 안 했습니다. 이걸 제가 써도 됩니까? 하니까 일단은 감독에게 재량권을 준다고. 그게 나중에 문제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편집권은 감독한테 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평산 책방 여기 들어가려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줄을 서고 계신다 그러네요. 지금 며칠 된 영상인데요. 굉장히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죠. 저렇게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모습이 저렇게 SNS를 통해서 사진,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찍어서 아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패널 네 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큐멘터리 개봉됐죠. 책방. 많은 분들이 찾는다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아니 잊힌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 모습입니까? 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생각 말풍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열린 답입니다. 네 분께 미리 써달라고 문제를 드렸는데 한 분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거꾸로 가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바쁜 일정들 이런 걸 소화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문책이라고 썼거든요. 문책이요? 네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책방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다시피 이제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식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처음부터 잊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러면 잊혀지고 싶다라고 한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잊혀지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돈 제가 봤을 때 그 책방 평산 책방인가요? 예, 평산 책방입니다. 그 책방 만드는데도 한 10억 가까운 돈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들여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든 그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예. 누구를 문책을 해야 될 것인가. 아, 그 문책에 또 문책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영신 변호사는 그럼 해봤습니다. 둘 중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둘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뭔가 움직이면 나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활동에 대해서 참 그동안 많은 시각들이 있어요. 이걸 평가하는 방법. 완전 다른 시각들인 거죠. 자, 이번에는 김두수 전 총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뭐 퇴임 대통령으로서 예. 최소한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행보다. 예. 그러니까 오. 자기가 퇴임해서 거의 제2의 고향이죠. 고향에 가까운 뭐 양산 그 전에 사시기도 했고, 예. 거기에 이제 내려가 조용히 사시는데 예. 그 평산 마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용조용한 서로의 어떤 이런 어떤 교류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책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예. 그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선한 영향력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치는 거리를 두고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이제 지역에 내려오셔서 사셨는데 예. 그때는 그런 거 없이 하루에 수만 명이 이제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 과정에서의 여러 일문일답에 대해서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고 결국 그런 것에 반응을 했고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서 비극적 일도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 가장 조용하고 문화적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봅니다. 책방이 조용히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방문을 하시겠지만 예. 책방이란 공간적 한정이 돼 있고 예. 특별히 거기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연설을 하거나 예.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산마을에 도움도 되고 주변에 도움도 예. 되면서 본인이 퇴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걸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전용기 의원께서는 겸손 뭐 이런 걸 쓰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활동의 모습을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겸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모든 행동들이 해석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치인 안 만난다. 앞으로 나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책방을 열고 많은 국민들과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것과 별개로 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외교 비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정치와에 대해 조금 맞게끔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권력은 유한하다. 예.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결국에는 시골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 운영하는 책방지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뭐 검찰 권력이라든지 다양한 권력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자기 편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유한하니까 예. 나를 보고라도 조금이라도 겸손한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야 된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은 겸손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죠. 5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검찰 권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들이 문재인 예. 대통령에게서는 떠났고 윤석열 정부로 그대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책방지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도 5년, 이제 4년 남았죠. 그때가 지나면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나처럼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니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예. 지금요. 자, 이번에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물망이라고 쓰셨네요. 한자로.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 정치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력 의지가 전이라면 없던 분이 예. 상황에 떠밀려 대통령이 됐고 그거의 핵심이에요. 예. 상황에 떠밀려 2016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갑자기 상황에 밀려서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망설이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된 분이다. 예. 특징이 뭐죠?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강하다.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좀 더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정치인 자질로서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정말 정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순하고 착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다큐에 담겼다는 그 부분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성취가 모두 거꾸로 돌아가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는데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년 다큐 영화의 그 찍은 원래 원본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다큐 영화에는 그 대목은 빠졌다고 또 그러네요. 근데 공개는 됐어요. 있던 그 대목, 있던 그 대목이 본심이고 본심 때문에 더 부담돼서 뺀 거죠. 저는 그래 본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평범한 촐로처럼 경남 양산에서 책방을 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아시죠? 저 잊지 마세요라고. 그럼 이 물망은 이른바 물망초의 그 물망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재인의 진가를 전 대통령의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 이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정혁신 변호사께는 추가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영화 얘기 꺼내셨는데 이 다큐 영화 이제는 공개가 됐고요. 이제 뭐 개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월부터 개봉된다는 예고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요. 생존해 있는 대통령에 관한 다큐 영화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을 보신 분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그 생존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다는 이 다큐 영화거든요. 이거 이례적이다 사실은. 이런 영화 다큐 영화가 만든 게. 그리고 사실은 이건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이걸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영화가 개봉되는 것이 그 국민 통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어차피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년 뒤나 20년 뒤나 그 정도 뒤에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다큐 영화의 개봉일이 이달 5월 11일이라고 해요. 5월 10일.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딱 그날이죠. 네네. 그럼 이게 우연입니까? 뭐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 뭐 개봉 일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저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거나 한쪽으로 완전히 미화해가지고 미화되고 이제 호의적으로 다룬 영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만 다룬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은 이 영화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미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다. 그럼 과거 정부 때 이 다큐 영화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설명이 되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었다. 그 실패한 정책도 꽤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대북 관계 사실은 실패라는 판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메시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 예. 그 만드는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것을 부각해서 만들 것인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아주 다큐는 반드시 객관적인 걸 다루어야 한다는 뭐 그런 원칙은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어떤 리더십 이런 차원보다는 약간 이제 법조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해야 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 시절에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검찰총장 퇴임 같은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간 거라든지 또는 뭐 임기 마지막에 사면복권에 대해서 예. 한번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국 망설이다가 이제 사면복권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복권하고 이제 또 다음 대통령을 넘긴다든지 이럴 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결단 이런 걸 넘기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그냥 그 다큐멘터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아까 이 영상이나 사진도 있었는데 그 평산 책방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까지 거기를 가보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분들 상당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계속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떼놓으려고 하는 사실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나누어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저 모습에 그냥 별다른 그런 뭐 생각이 내온 걸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분명히 갈등 속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음 우리 챕터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홍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우리 당원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런 일부 것들 당원들의 보면,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뭐 갈등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처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문제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넘겨짚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은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전직 대통령 문화에 관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 미국 정치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은 절대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걸 어떻게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사이가 다 좋고 어떤 대세명씩 몰려다니는 이유가 정당을 떠나서 퇴임하는 순간은 현직에 관한 이야기를 현실 정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기자들도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께서 하실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묻는 기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자 클린턴이 누가 가장 친합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아버지 부시 또 그 아들인 그 아들 부시하고도 그렇게 친하고 오히려 클린턴과 카터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직 다 둘밖에 없는데 세 명이죠. 세 명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을 내가 잊혀질까 봐 내지는 내 업적이 완전히 폄하되는 것은 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트루만이 대통령 말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민주당 공화당이었어요. 심지어 아이젠하워는 트루만 밑에서 어떻게 보면 장군을 지낸 사람만이에요. 대통령이 된 후에 정당으로 달랐는데 그 개인적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백악관에서 취임식장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루만은 살아생전에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사실 전직 대통령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서는 안 되는 처지였잖아요. 무조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블레싱을 받아서 친문표까지 흡수해야 되는 처지였으니까 철저하게 인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글쎄요. 표시는 잘 안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이 주목하고 계세요. 뭐 영화까지 나오고 책방을 열는데 책방지가 돼서 직접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데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